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길동이가 살았습니다. 길동이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자랐죠. 길동아, 어미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의 재주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아니 된다. 세상에 알려지면 너 또한 내 아비처럼 죽을 것이야. 어머니는 서방이 죽은 뒤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답니다. 길동이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거리로 나왔죠. 어머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무조건 피해 다녀야 한다고 했지만 길동이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좋았답니다. 길동이는 그렇게 사람들을 구경하며 저잣거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잣거리 초입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답니다. 무슨 구경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리 많을까? 길동이는 궁금하였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사람을 피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의 애달픈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정신 좀 차려봐요. 의원님 계시면 우리 천수아비를 살려주셔요. 길동이는 살려달라는 울음소리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길동이의 눈에는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명줄이 보였던 거죠. 귀 뒤에 물린 자국이 있는데 무엇에 물린 것이요? 벌이요. 꿀을 채취할 때는 벌에 쏘이는 것은 다반사지요. 목에 쏘인 적은 없었는데. 벌에 쏘여 목이 부어 숨통을 막은 것 같습니다. 길동이는 맥을 짚어보고는 서둘러 침통을 꺼냈답니다. 아이고, 의원이십니까? 제발 살려주셔요. 길동이는 침을 꺼내 침을 놓았습니다. 잠시 후 사내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빠르게 숨을 쉬기 시작을 했죠. 살았네, 살았어. 신통방통하구먼. 사람들은 길동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동이는 빨리 여인한테 당부의 말을 전하고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했답니다. 아이고, 고맙구먼요. 앞날이 문제네. 자네도 자네 서방도 잘 먹어야 할 것이야. 에휴, 가뭄이 들어 빚은 눈덩어리처럼 늘어나고 어쩌면 좋아요. 길동이는 그 고을 사정을 알기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길동이의 오른손에 누군가가 주머니를 쥐어주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동이는 깜짝 놀라 주머니를 보고 있었죠. 아니, 이것이 무엇이요? 살짝 벌려진 틈으로 주머니의 안을 보니 돈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주머니 주인 어디로 갔소? 저쪽으로 갔구먼요. 길동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곳을 보았지만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헌데 그자의 맥이 이상하리만큼 약했는데 내가 잘 못 짚은 건가? 길동이는 여인한테 주머니를 주고는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네. 잘 못하면 오늘 객사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아이고 이놈의 오지랖. 에휴. 길동이는 그 사내를 빨리 찾아 다른 의원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벌어주고 싶었답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뛰고 있었죠. 저놈 잡아라. 그 사내가 이곳으로 갔다. 포졸들이 사방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동이는 재수없게 잡히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에 숨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길동이의 입을 막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동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르륵 빨려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숨는 곳을 찾는 것을 보니 잡히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오. 저쪽이다. 다들 나를 따르거라. 포도대장과 포졸들이 문 앞을 지나쳐 가고 있었답니다. 길동이는 순간 들킬까봐 겁이 나서인지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내는 문틈 사이로 밖을 주시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작은 사내가 품 안으로 파고들으니 기분이 묘했던 거죠. 마치 귀여운 강아지가 무섭다며 벌벌 떠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나름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답니다. 사내는 피식 웃으며 말을 했죠. 사내 녀석이 이리도 겁이 많아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사내는 길동이를 내려다보았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길동이가 사내의 심장으로 더 파고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관군들은 갔으니 그만 파고들거라. 나리, 잠시만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길동이는 사내의 심장에 귀를 대고 손은 사내의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내를 올려다보았죠. 저잣거리에서 제 손에 돈 주머니를 쥐어준 분이군요. 아니, 너는 저잣거리에서 사내를 구한 의원이 아니더냐. 헌데 나인 줄 어찌 알았느냐. 나리께서 제 손에 주머니를 쥐어줄 때 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나리를 찾고 있었지요.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길동이입니다. 나리는 누구이십니까? 난 의금부 도사이다. 길동이는 의금부 도사라는 말에 심장이 떨려왔답니다. 내가 내 목을 죽이라고 갖다 바쳤구나. 허나 난 의원이다. 앞에 병자를 두고 사사로운 감정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암만 길동이는 허리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섰습니다. 나리는 저잣거리에서 사내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길동이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찰나의 시간에 자신의 맥을 잡았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나리는 지금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습니다. 지금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맥이지요. 아깝구나.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알아냈구나. 그러니 죽어줘야겠다. 길동이는 온몸은 후덜후덜 떨렸지만 나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뭐시? 내 놈의 속을 모르겠구나. 그래 들어보기나 하자. 지금 죽는다면 나리가 제 마지막 병자입니다요. 허니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마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정신인 것이냐? 내가 너를 죽이려 하는데도 나를 치료하겠다는 것이냐? 살린다기보다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맥은 처음이라서. 그리고 맥은 송장 맥인데 아직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이런 미친 녀석이 다 있구나. 길동이는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간절한 눈으로 초롱초롱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리는 순간 뒤로 돌고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귀엽잖아. 저런 녀석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디에 홀린 듯하구나. 나리는 다시 길동이를 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을 사람의 소원도 못 들어줄 이유가 없지. 자, 맥을 짚어보거라. 그런데 그때 사내가 휘청하며 길동이한테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리 정신 좀 차려보시지요. 길동이는 너무 위급하여 나리의 맥을 짚어보고는 침통을 꺼냈습니다. 정신 차려 길동아. 너의 판단으로 나리의 목숨이 달려있다. 다행이다. 아직 맥이 희미하게 뛰고 있으니 길동이는 초집중을 하며 침을 하나 꺼냈답니다. 우선 기의 흐름부터 원활하게 만들어야겠다. 길동이는 나리의 얼굴과 손 그리고 발에 침을 놓았습니다. 길동이의 얼굴에는 식은땀으로 범벅이가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사내를 살려야겠다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 같아. 이제 의금부 도사님의 의지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때 나리의 격하게 몸을 움직이며 마지막 죽기 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듯 보였답니다. 아니 됩니다. 나리 제발 숨을 쉬세요. 길동이는 마지막 혈자리에 침을 놓았죠. 제발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러니 살아주세요. 나리의 몸부림은 마지막 침이 효과가 있었던지 차츰 호흡이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길동이는 나리의 얼굴에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잘 아셨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긴 듯합니다. 길동이는 너무 힘이 들었던지 서서히 눈이 감기고 사내의 손을 꼭 쥐고는 옆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리는 자신이 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시작되면 심장의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야만 했으니까요. 헌데 세상 날아갈 듯이 머리가 맑고 온 몸에 기운이 도는 것이 느껴졌던 거죠. 나리는 자신의 옆구리에 콩 묻고 자는 길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는 모습은 귀여운 강아지가 자고 있는 모습이었죠. 나리는 순간 심장의 떨림을 느꼈는데 통증과는 전혀 다른 말랑말랑한 느낌이었답니다. 나리는 자는 길동이를 보며 일어나 앉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감하구나. 계집도 아닌 녀석이 귀엽게도 자는구나. 내가 나를 살린 것이냐? 길동아, 나는 너를 놓을 자신이 없구나. 나리는 길동이에 흘러내려온 머리카락을 귀로 넘기니 얼굴이 간지러웠던지 주먹진 작은 손등으로 얼굴을 비볐죠. 진짜 강아지처럼 행동하니 여인이라면 품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말을 하던 나리는 깜짝 놀라고는 입을 막았죠. 내가 남색이라는 말이더냐? 그래서 부인과 합방이 싫었던 건가? 나리는 두 손 모아 잡고 있는 작은 길동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길동이의 손등을 만졌답니다. 사내 녀석이 참 가지가지하는구나. 어찌하여 손도 이리도 계집애처럼.
나리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좋아하는 여인한테 하는 행동을 길동한테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던 거죠. 나리의 온몸은 불덩어리처럼 벌게졌고 너무 더웠답니다. 이 녀석아, 내가 병자인 것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갈 길이 바쁘다. 도사나리, 이제 괜찮은 것입니까? 그럼 내가 죽는 줄 알았더냐? 길동이는 울먹울먹하는 표정으로 사내한테 벌어 안겼습니다. 나리는 작은 몸이 자신의 품에 안기니 그 또한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답니다. 나리는 길동이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알기에 큰 손으로 작은 길동이의 등을 도닥여 주었죠. 헌데 나리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리의 민감한 중심에 길동이의 무릎이 닿았던 거였죠. 나리는 순간 길동이한테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을 느끼고 말았답니다. 이 녀석 길동아, 언제까지 어리광을 부릴 참이더냐? 나리는 붉어진 얼굴을 숨기고자 길동이를 내동댕이 치듯이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길동이요? 저는 길동이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인을 일이 내동댕이 치면 되겠습니까? 감동에 눈물이 쏙 들어간 길동이는 나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죠. 어떤 의원이 병자를 놔두고 자는 의원이 어디에 있더냐? 몸짓이 작은 녀석이 코 고는 소리는 어찌나 큰지 땅굴을 파는 줄 알았다. 길동아, 어서 가자꾸나. 길동이는 허겁지겁 일어나 나리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는 너울너울 산봉우리로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덕신이가 나리의 앞에 쓰고 말을 했습니다. 나리, 한참을 찾았습니다. 몸은 괜찮은 것입니까? 나를 모시는 자가 이렇게 굼떠서야 어찌 최고의 무사라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길동이가 나를 잘 보필했으니 괜찮다. 저를 혼내시는 건가요? 그래, 혼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헌데 눈은 웃고 계십니다. 차라리 평소와 같이 엄하게 혼을 내주시지요. 더 무섭습니다. 길동아, 웃는 것이 무섭다고 하는 녀석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저분 얼굴이 더 무섭습니다. 완전 도깨미상입니다. 하하하하, 길동이도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무사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길동이가 여인님을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길동이와 함께 있으시니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 이대로 지켜봐야겠다. 무사는 두 사람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들은 어디로 간 것이냐? 활봉산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활봉산으로 가서 증거와 함께 그 자들을 잡자구나. 네. 길동아, 내일 이곳으로 아침 일찍 오거라. 아니, 제가 내일도 와야 합니까? 내 병을 고쳐준다 하지 않았느냐? 언제 아까처럼 될지 모르니 의원은 필수지. 길동이는 사내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리가 또 아파할 것을 상상하니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길동아, 이제 너는 나의 전용 의원이다. 녹봉도 후하게 챙겨줄 것이니 나를 항상 따라다니거라. 아니, 길동 아니고요. 난 길동이가 입에 척척부터 부르기 딱 좋단다. 길동이는 어미의 말이 생각이 나 거절을 했죠. 도사나리, 도저히 아니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길동아, 너의 병자가 아픈 사람인데 그냥 두고만 볼 것이냐? 난 길동이가 필요한 병자이다. 나리가 잘생긴 얼굴로 그윽하게 길동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니 길동이는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길동이는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오고는 어미한테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나 이제 돈을 벌게 되었어요. 녹봉도 많이 챙겨준다고 하니 우리 이참에 이곳에 정착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아니 된다. 너의 신비한 의술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아니 된다. 너와 똑같던 아비도 다른 의원과 다르다는 이유로 몸 안에 악귀가 있다며 죽였다. 어머니, 난 무조건 숨길 거예요. 길동아, 더 위험한 것은 여인의 몸으로 의술을 행했다고 알려지면 그것은 대역죄가 된다. 마음에 헛바람 드는 것을 보니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어서 짐 싸거라. 싫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난 내가 살아갈 방법을 이곳에서 찾을 거예요. 이거사, 젊은 나이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한 것이냐? 스님의 이상한 소리를 듣고는 길동이의 사주에는 길조와 흉조가 같이 따라다니니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을 거라 했다. 그리고 18세가 될 때까지 절대 여인임을 모르게 하라 하셨지. 그리하여 어머니는 스님의 말을 듣고 여러 곳을 이사하며 딸을 지켰던 거죠. 헌데 아직 17세인 길동이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길동이는 나리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나리가 뒷짐을 하고 있는 뒷모습이 빛에 아름답게 보였죠. 길동아, 무엇을 그리 넋을 놓고 보고 있는 것이냐? 나리는 길동이가 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자신의 앞에 보이니 그리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도깨비무사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덕신이 놈은 알아서 따라올 것이다. 잠시 후 활봉산이 오르면 오를수록 험난하였습니다. 길동이는 헉헉거리며 나리의 뒤를 따라갔죠. 허나 나리는 길동이가 잘 따라오나 싶어 뒤를 보면 저 멀리서 숨 넘어갈 듯이 헉헉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녀석은 참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구나. 자, 어서 내 손을 잡거라. 남이 보면 내가 덕병자인 줄 알겠다. 길동이는 내민 나리의 손을 잡고 말을 했습니다. 나리는 참으로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런 몸으로 산을 오르니 말입니다. 이 녀석아, 내가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아느냐. 내 몸의 근육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단다. 길동이는 나리의 노력을 가늠조차도 할 수가 없었죠. 피나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길동이는 나리의 커다란 손에서 전해오는 떨림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나리, 손에서 자꾸 떨림이 느껴집니다. 아니 되겠습니다. 길동이는 나리가 걱정이 되어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헌데 희미했던 맥이 조금은 강해진 듯하나 맥박이 너무 빠르게 뛰니 심장에 손을 가지고 갔답니다. 무엇하는 것이냐?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은 약한데 너무 빨리 뛰니 걱정이 됩니다. 신호흡을 해보십시오. 되었다. 그것은 산을 올라 그러는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사실 길동이의 손을 잡는 순간부터 심장이 떨려왔던 거죠. 나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길동에게 거짓말을 하고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리는 길동이를 품 안에 가두고 바위 뒤로 숨어 입술에 검지를 가지고 가고는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길동이는 위험한 상황인 듯하여 입을 다물고 큰 눈만 깜빡깜빡했답니다. 나리는 그 모습에 피식 웃고는 그 무리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보았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어린아이들의 손과 발에 끈을 묶어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나리는 당장이라도 어린아이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 일을 꾸미는 실체를 알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꼭 이렇게 올라와서 확인해야 합니까? 산을 오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김대감은 이 일에 빠지시지요.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감, 내가 나이가 들어 잠시 실성을 했나 봅니다. 항상 그 분과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감은 실실거리며 이대감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대감마님, 아이들을 다 모았구먼요. 그렇다면 이제 일을 시켜보거라. 이놈들아, 알려준 것처럼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거라. 아이들은 작은 동굴 속으로 한 명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니 금이 아니겠어요. 그제야 나리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허나 김대감과 이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 끝에는 최대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내는 덕신이에게 신호를 보냈죠. 덕신이는 나림의 신호를 받고 아무도 모르게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접근을 한 후 칼을 빼들고 왈패들과 싸우기 시작을 했답니다. 왈패들은 순식간에 제압이 되었고 김대감과 이대감은 체포되었습니다. 길동이는 아이들이 무사한지 살피고 있었죠. 헌데 잡혀있던 김대감과 이대감이 사내를 보고 넙죽 엎드리며 말을 했습니다. 세자저하,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은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요. 누가 시킨 것이냐? 그 사람은 김대감이 말을 하려는데 이대감이 말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김대감, 자네가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 이대감 지금 무슨... 이대감은 김대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급하게 말을 했습니다. 세자저하,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이 짓을 했습니다. 알았다. 의금부로 데리고 가거라. 덕신이의 수하들이 포승줄에 묶고는 의금부로 압송했죠. 덕신아, 길동이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저기에 아이들 속에 있습니다. 길동이는 세자저하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들 속에 숨고는 도망을 가려 했던 거죠. 그곳에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느냐? 세자저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의술을 감히 세자저하한테.
세자저하는 길동이의 말을 끊고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허락한 일이다. 그러니 길동이는 죄가 없고 내 놈은 이 순간부터 내가 인정한 내 전용 의원이다.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어미한테 저는 맞아 죽습니다. 내가 어미한테 말을 잘해주마. 정말이십니까? 그리하여 세자는 허락이 아닌 통보를 하고자 길동이의 초가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손에서 소쿠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최상궁이 아니더냐. 내가 그동안 최상궁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세자저하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세자저하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 심정은 이해한다. 길동이의 의술은 죽은 허의원을 많이 닮았더구나. 세자저하 서방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길동이 맞아. 최상궁 그것은 걱정하지 말게. 길동이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킬 테니. 세자저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자네만 알고 있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하여 죽기 전 좌상의 죄를 밝혀야 하네. 헌데 내가 먼저 죽을까 걱정이 되는군. 그 말씀은 수년간 밀양의 도구로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러니 길동이는 내가 마지막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명을 이어주기만 하면 된다네. 네, 세자저하 그리하겠습니다. 길동이는 세자저하가 도구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하,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무엇을 말이더냐?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입니다. 길동이는 벌써 눈물, 콧물 그리고 침물까지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길동아 그만 뚝하거라.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구나. 길동이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겨 나왔죠. 길동아 세자저하를 잘 보필하거라. 그리고 들키지 말거라. 걱정 마세요. 세자저하도 살리고 저도 살아서 오겠습니다. 길동이는 밝게 웃어주며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여 길동이는 세자저하의 전용 의원으로 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허나 내의원에서 활동을 하며 세자저하를 보필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죠. 세자저하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길동아 너는 지금부터 내 시인이라. 내시요? 그것은 아니됩니다. 내 거시기를 잘라야 하지 않습니까? 이놈아. 내 시가 되려면 당연한 것이 아니더냐. 무서운 것이냐? 길동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길동아 이리 오거라. 그것만 없으면 다 내 시가 되는 줄 아느냐. 궐도 아무나 내 시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시다면 다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길동이는 세자저하의 동궁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자저하, 아니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찌합니까요? 무사히 들어왔으니 잔소리는 사절일세. 헌데 덕신이 옆에 작은 혹은 무엇입니까? 내시는 불안한 눈빛으로 세자저하를 보았답니다. 잘 키워보거라. 제가요. 한 달만 데리고 있거라. 그래 그것이 좋겠다. 내 침소 청소나 시키거라. 아, 네 알겠습니다. 꼬맹이는 몇 살인고? 17살입니다. 뭐시? 나이는 많다만 키는 똥자루만 하구나. 그렇다면 10살짜리 옷으로 입히면 될 듯하고 발은 제일 작은 걸 가지고 오면 될 듯하고. 내 놈은 생기다만 것이냐? 못 먹어서 그럽니다. 깜짝이야. 작은 녀석이 성질은 또 지랄 맞군. 내시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세자저하와 덕신이는 내시와 길동이를 재미지게 구경하고 있었죠. 세자저하 그리도 재미있으십니까? 그래 난 길동이 놀리는 것이 제일 재미있구나. 길동이는 세자저하가 웃는 모습만 보아도 왠지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세자저하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인 것이야?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는구나. 그럼 오늘은 무슨 이유로 말씀을 전할까요? 몸이 아파서 격하게 몸을 쓰면 아니 된다고 하거라. 세자저하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합방을 미루겠습니다요. 길동이는 합방이라는 말에 사례가 걸러 캑캑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자저하는 길동이를 한번 힐끗 보고는 피식 웃었죠. 길동이는 세자저하에게 세자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내시는 길동이에게 옷을 갖다 주고 세자저하의 시중을 들으라 말했습니다. 이쪽 끝으로 가면 세자저하가 계실 것이다. 세자저하는 번잡한 것을 싫어하시니 말씀하시는 것만 시중 들면 될 것이다. 길동이는 방에서 내시 옷으로 갈아입고 내시가 알려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뿌연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았죠. 세자저하 안에 계십니까?
저 길동이입니다. 내가 여기에 무슨 일이냐? 내 시나리께서 바쁜 일이 있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세자좌는 목간통에 팔을 걸치고 있었는데 길동이가 시중을 든다고 하니 온몸이 긴장이 되었던지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고 앞가슴이 보이지 않게 여몄습니다. 길동아, 조심히 와야 할 것이야. 내가 도 천방지축이라서 잘 시중을 들지 모르겠구나. 저만 믿으십시오. 허나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쪽으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자좌는 길동이가 자신한테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동아, 그리 늦어서 어디 나의 시중을 들 수 있겠느냐? 헌데 세자저하, 이곳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곳이 무엇하는 곳인 줄도 모르고 온 것이냐? 내가 목욕하는 곳이다. 네? 이놈아, 귀청 떨어지겠다. 겉옷을 벗고 내 등을 씻어 주거라. 길동이는 겉옷을 벗고 오라는 말에 너무 놀라 앞섭을 잡고 있었습니다. 길동아, 조심하거라. 그러다 세자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길동이는 뒷걸음을 치다 중심을 잃고 목간통으로 풍덩 소리와 함께 빠진 것이 아니겠어요. 길동이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일어나지 못하는 길동이를 보고 너무 놀라 허겁지겁 물속에서 길동이를 번쩍 안아 올렸죠.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구나. 길동이의 옷은 물에 젖었으며 긴 머리카락은 풀려 귀 옆으로 흐르고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앞섭을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세자저하의 품에 안겨있는 길동이는 누가 보아도 여인처럼 보였답니다. 세자는 놀란 표정을 하고는 길동이를 한참 바라보았죠. 길동이가 설마? 세자는 천천히 길동이를 내려놓고 앞섭을 잡고 있는 길동이의 손을 치우고는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 확인해야만 했답니다. 길동이의 온몸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세자좌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말을 했죠. 내가 확인하기 이전에 길동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세자저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 말해다오. 그러니까 저는 여인입니다. 끝까지 숨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길동이가 여인이었다는 말이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세자는 흐트러진 길동이의 옷을 소중하게 매만져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너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 동희입니다. 세자는 자신이 남색이 아님을 알게 되어 안심이 되었고 길동이가 여인이어서 이제 자신의 품에 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기뻤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길동이가 어여쁘게 보일 때면 세자의 몸은 거친 사내가 되어 길동이를 안고 싶었으니까요. 세자는 길동이가 여인임을 안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자는 서서히 길동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제는 너를 내가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서서히 길동이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죠. 길동이는 세자의 입술에 당황은 했지만 어느새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세자는 길동이를 안고 침소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로 안고 들어갔답니다. 세자는 침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풍이 있는 곳을 밀고 그 안에 들어갔죠. 세자저하, 이곳은 어디옵니까? 이곳은 나와 함께할 여인을 위해 준비한 곳이다. 마음에 드느냐? 저는 세자저하와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세자저하의 침소 병풍 뒤에는 또 하나의 방이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들이 좋아하는 가구와 장신구 그리고 화장품 등등이 있었답니다. 동희야, 이것을 한번 입어보거라. 저작거리에서 내 눈에 어여뻐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주려고 모은 것이다. 그럼 세자저하 잠시 자리를 비켜주셔요. 그래. 세자저하는 어쩔 수 없이 침소로 나와 밝게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덕신이와 내시가 들어왔죠. 저하, 길동이는 어디 가고 혼자이신가요? 길동이는 집에 급한 것이 있다 하여 집에 보냈다. 그리고 오늘 목욕을 해서 그런지 몸살이 있구나. 중전에게 곧불이라도 옮기면 아니 되니 합방은 다음으로. 세자저하, 한약을 다려오라 하겠습니다. 아니다. 길동이가 가기 전 진료를 받고 약도 먹었으니 이제 자면 좋을 것 같구나. 난 이만 잘 것이니 내 침소에는 그 누구도 들이지 말거라. 네, 세자저하. 덕신은 세자의 표정을 보니 아주 신나는 일이 있어 보였던 거죠. 똥강아지가 어디 숨어 있나 봅니다. 저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지요. 오늘 밤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덕신은 피식 웃고는 그 밤 동궁전 앞을 지켰답니다. 한편 세자는 침소에 불을 끄고 병풍 뒤로 갔죠. 세자는 곱게 한복을 입은 동희를 보고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동희야, 이렇게 어여쁜 여인을 내가 몰라보다니.
내가 바보였구나. 세자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는 동이 옆에 앉았죠. 난 너만 있으면 된다.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다. 세자는 동이의 옷고름을 조심스럽게 풀고는 이불에 눕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세자와 길동이의 첫날 밤을 축복해 주는 듯 무수히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길동이는 내시복으로 갈아입고 병풍 뒤에서 나와 밤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길동아, 언제 왔느냐? 좀 전에 왔습니다. 그래, 잘 되었다. 내가 급하게 볼 일이 있어 그러니 세자저와 아침 준비를 잘 보필해드려라. 그리하여 세자는 길동이와 단둘이 알콩달콩 장난을 치며 아침을 준비했답니다. 세자는 합방을 하지 않은 걸로 조정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사나운 풍파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자빈과 아비 최대감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마마께서 해임을 하여 아들만 낳아준다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세자는 필요가 없지요. 헌데 매번 합방을 하지 않으니 마마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제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못났습니다. 마마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해임이지요. 해임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최대감은 세자빈에게 뼈에 사무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세자빈은 점점 불안이 찾아왔고 손톱을 물어 뜯었죠. 그래, 무슨 짓이라도 해보자. 세자빈의 순한 눈매가 앙칼지게 변했고 이상궁을 불렀답니다. 오늘 밤 준비를 하거라.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마마, 너무 위험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힘이 드는구나. 이 일은 세자조아가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밤이 깊어가고 궁녀 한 명이 동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자저하의 침소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죠. 세자저와 잠시 가져올 것이 있습니다. 빨리 오너라. 내가 없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세자저하는 길동이와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죠. 길동이는 세자저하를 생각하며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려 내의원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길동이는 해독제를 가지고 침소에 들었는데 불이 꺼져 있고 안에서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동의인 것이냐? 어서 오너라. 네, 동의입니다. 저하, 오늘 밤 저하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 지난날 밤처럼. 길동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 그 자리를 피하려 하였습니다. 헌데 세자저하의 입에서는 길동이를 찾고 있는데 그 여인은 길동이인 척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세자저하의 심장에 통증이 오는지 괴로워하는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세자저와 길동이입니다.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요?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세자는 온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죠. 길동이는 옆에 있는 궁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세자빈이 궁녀로 옷을 갈아입고 침소에 들어온 것이 아니겠어요. 마마, 어찌 궁녀 옷을 입으시고 여기에? 세자조아께서 왜 이러는 것이냐? 지금 세자저와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마마, 지금 보신 것은 잊어주시지요. 그러하지 않으시면 전본 그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자빈은 세자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자빈도 세자를 처음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세자빈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세자저하를 사랑하는 세자빈이 되고 싶었던 거죠. 세자빈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워야겠다. 세자빈이 나간 후 길동이는 알 수 없는 향기를 맡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알려주신 독초꽃에서 나는 향기이었던 거죠. 길동이는 주변을 살피며 향이 어디에서 나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헌데 세자빈이 앉았던 자리에 향낭이 떨어져 있었죠. 길동이는 향낭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겼습니다. 세자저와 정신을 차려보세요. 길동이는 가져온 해독제를 급하게 수저로 먹였지만 세자가 잘 넘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동이는 급한 나머지 해독제를 입에 물고 세자저하의 입속으로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다행히 해독제는 다 먹였지만 열을 내려가지 않았답니다. 점점 열이 오르고 결국 세자저하는 기력을 다한 듯 기절을 했습니다. 한편 세자빈은 쓰개치마를 깊게 쓰고 상궁과 같이 본가로 갔습니다. 아버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합방을 해야 하는 세자빈이 여기에 오신 겁니까? 아버지, 그동안 저한테 주신 향낭은 무엇입니까? 저한테는 세자저하한테 좋은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리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한테 무엇을 숨기는 것입니까? 세자조아께서 그 향기를 맡고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이냐? 최대감은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자조아가 죽어가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시지요. 그리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헌데 정말 세자좌는 명줄이 생각보다 길군요. 세자비는 아버지의 비릿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통해 세자조아에게 안 좋은 짓을 한 모양이구나. 아버지 뜻대로 그리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자비는 궐로 들어가 중전을 배웠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세자빈이 무슨 일이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제가 세자조아의 옥체에 좋은 차라 하여 올린 꽃차가 있었습니다. 헌데 그것이 세자조아한테 독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세자는 아주 건강합니다. 세자비는 흐느끼며 오늘 밤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이더냐? 지금 세자한테 가야겠다. 한편 길동이는 신호흡을 하며 세자의 혀를 돌게 하는 침을 놓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호흡은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았죠. 길동이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길동이의 악물은 입술은 피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내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길동이는 찢어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집중을 해야만 했던 거죠. 마지막 침을 손에 쥔 길동이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고는 마지막 침을 정수리에 놓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세자의 입에서 토해내는 숨소리가 들렸고 길동이는 세자의 얼굴을 소중히 만지며 말을 했습니다. 세자조아, 이제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잘 아셨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왕과 중전 그리고 세자빈이 들어왔죠. 세자, 어미가 왔어요. 중전은 땀에 젖어 사경을 헤매는 세자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중전마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길동이는 침을 빼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시가 아닌가? 저는 내시가 아니옵니다. 세자조아께서 그 누구도 모르게 치료를 받으셔야 했기에 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묻고 세자 상태를 고하거라. 세자조아는 독에 중독이 되어 심장에 극심한 통증을 견디시고 계셨지요. 지금은 제가 만든 해독제를 드셨고 호흡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길동이는 세자빈 옷에서 떨어진 향낭을 보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독초의 꽃이지요. 향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자조아는 여러 해 독초꽃차를 드신 듯합니다. 몸에 독이 쌓인 상태에서 독초꽃향은 심장에 퍼져 있는 독을 자극하여 심장을 먹게 할 수도 있었지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르게 했다는 것이냐? 세자조아는 자신을 해하려는 자를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자를 처단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자가 누구이더냐? 세자빈은 엎드려 울며 말을 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저 꽃차를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세자조아한테 좋은 것이라 하시오. 전 당연히 좋은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전하, 무지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왕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금의장을 불렀습니다. 내금의장은 최대감을 잡아오거라. 또한 최대감과 함께 세자를 음해하려는 자들도 모두 잡아오거라. 한편 최대감은 세자빈이 궁녀 옷을 입고 세자 침소에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낳으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대감은 기대되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큰일입니다요. 무슨 일이더냐? 죄인 최대감은 오라를 바꿔라. 아니, 금의대장이 제 정신인 것이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냐? 어명이다. 최대감은 세자를 독초로 음해하려는 것이 밝혀졌다. 여봐라. 죄인을 포박하여 의금부로 끌고 가거라. 그리하여 최대감하고 관련된 자들을 의금부로 모두 잡아갔죠. 또한 세자비는 폐위가 되었으며 최대감은 차명으로 죄값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세자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고 머리는 너무 맑았죠. 헌데 길동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동아, 어디에 있는 것이냐? 세자는 병풍 뒤로 가보았지만 모든 것은 정리가 되어 있었고 길동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덕신아, 길동이가 보이지 않는구나.
어디에 있는 것이냐? 세자좌, 그렇게 움직이시면 아니 됩니다. 어서 길동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세자는 자신의 몸보다는 길동이가 안전한지 눈으로 확인해야 살 것 같았답니다. 그리하여 세자와 덕신이는 말을 타고 길동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세자는 말에서 내려 담 너머로 곱게 한복을 입은 여인을 보았죠. 길동인 것이냐? 아닙니다. 전 동의이지요. 참으로 어여쁘구나. 세자좌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동이는 세자를 보고 밝게 웃었죠. 세자저하, 이제 몸은 괜찮은 것입니까? 어찌 아픈 나를 놔두고 여기에 온 것이냐? 내가 없어져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세자저하도 걱정이 되었지만요. 더 걱정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더냐? 세자는 길동이의 말에 서운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세자저하, 잠시 귀를 빌려주시지요. 세자는 머리를 숙이고 길동이가 귀에 속삭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이야, 정말이더냐? 내가 아비가 된다는 것이 참말입니다. 정말 큰일이지요? 아주 큰일이다. 동이는 나의 세자빈이다. 내가 그리 만들 것이다. 세자는 길동이를 꽃가마에 태워 궐로 들어갔습니다. 세자는 해임한 길동이를 세자빈으로 만들었고 길동이는 아주 튼실한 왕자를 생산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